일본 여성인 일본 출신 방송 연예인 사유리 씨가 모국인 일본의 정자은행에서 서양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2020년 11월에 남아를 출산했습니다. 생리불순으로 들렀던 한국인의 산부인과에서 검진 결과 난소 나이 48세로 사실상 출산 불가의 판정을 받았던 충격과 함께 비혼모를 선택한 이유는 아이를 낳자고 사랑하지 않는 남성을 급하게 찾아서 결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호응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일어날 법적 문제에 대한 걱정과 자기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선택을 해서 행복하지 못할 아이를 만들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의도치 않게 아이가 생길 경우에 결혼을 결정하거나 낙태를 하고 또 양부모가 다 있어야 한다는 관념이 강해 아이를 낳고 보육원에 유기하기 때문에 특이하게도 미혼모의 비율이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스승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지금 결혼은 원치 않지만 아이는 갖고 싶은 사람의 선택도 존중해야 하는지, 또 아이를 가지는 엄마의 마인드가 좋다면 비혼모의 형태로 가정이 만들어져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아까 입양 문제를 우리가 같이 의논해 보듯이 이런 것들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지금 변하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됐느냐, 기술이 참 모질일 때 우리가 과거에 살았습니다. 우리 선조님들과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어떤 때냐, 기술이 아주 발전되고 모든 것을 전부 다 꽃을 피울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은 자연분만, 자연생산 요런 것들을 할 때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는 어떤 식으로든 너희들이 가진 기술과 재주로 너희들이 아이를 탄생시키도 되고 키워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누구의 혈통을 따질 때가 지난 것이 2012년 12월 22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인류사회하고 전부 다 혼혈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역사에 없는 일이 일어나죠. 역사에 법적으로 우리 조선까지는 그런 것들을 용인을 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2차 대전 이후로 홍익인간들이 탄생하고 성장을 해서 세계인들과 전부 다 결합을 하고 문호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부를 맺고 거기서 아이를 생산합니다.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뿌리가 그렇게 할 정도면 이제 세상은 하나로 전부 다 엮어간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한 시대가 지나면 한 군데만 우리가 혈통을 섞었을 것이냐, 두 세대가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모든 인류는 하나로 변합니다. 네 혈통 내 혈통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가는 길목에 지금 들어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결혼하는 형태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이 사연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결혼을 안 하는 최고 조건은 뭐냐 이러니까 말하기 쉬운 말로 해가지고 형편이 안 좋아서 결혼 안 한다. 아니에요. 좋아할 사람이 없어서 결혼 안 한다. 나는 저 사람이 좋은데 저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해. 그래서 결혼 못 하는 거예요. 결혼은 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하고 하는 건데 네가 좋다 한다고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나를 좋아해야 돼. 그래야지 결혼을 하든 말든 하고 자식은 놓든 말든 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조금이라도 흐트리 갖고 가면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결혼을 안 해야 될 자가 결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형아를 놓는다든지 뭔가 비틀어진 이런 환경이 가정에서 하나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이때부터 우리는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함수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결혼은 내가 맞는 인연을 찾아서 하는 것이지 너는 무조건 만났다고 결혼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그게 아니다. 과거의 시대는 공통적으로 우리는 애를 낳아야만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를 낳아야만 되는 시대는
낳아서 키워야 되니까. 그러면 네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요렇게 사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기술이고 과학이고 발전 안 될 시절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 이 인류에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식을 낳아야 되는 게 근본일 때가 있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냐? 아이를 안 낳아도 되고 낳아도 됩니다. 그래, 내가 안 놓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놓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할 일이 달라져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내가 아이를 가졌느냐. 요거 따라갖고 애를 키우는 방법도 달라지고 우리가 또 활동하는 환경이 달라집니다. 내가 만일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종희 회장이 아이를 안 낳았다. 이렇게 됐으면 사회 신경 쓰는 일이 굉장히 훌륭하게 질량이 높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를 놓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거는 내 혈통이니까 여기다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이 사회에 엄청난 에너지를 내한테 몰아주는데 아이한테 신경 쓰는 게 30% 이상이 가버린다. 이래 되면 여기다 에너지를 안 넣어줘야 되는 걸 우리가 이어줘서 이게 잘못되어 간다는 거예요. 아이를 내가 잉태를 했다면 아이한테는 최고 많이 내가 그게 힘을 쏟더라도 에너지 질량이 30% 이상 쏟으면 안 돼요. 이걸 넘어섰다면 이 가정은 잘못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연을 만났다면 사회를 모르고 너희뿐이 모르고 산다면 너희들은 잘못된다. 우리 결혼한다고 둘이가 만났어요. 만나갖고 너희들이 결혼할 때까지 누가 키웠느냐면 이 사회가 키웠어요. 근데 사회는 몰라라 하고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살자 그래요. 하늘의 철퇴를 맞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맞든 우리는 혼난다 이 말이죠. 왜? 자연의 법칙에 틀리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거 하나라도 디테일하게 지금 나와서 우리는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가? 잘못 살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아이 때문에 가는 사람이 일본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때 이 사회에 충격적인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가질 때 어떤 상태로 가졌고 이걸 가지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놨다라는 건 하라고 이게 기술이 나온 거죠. 하라. 자연뿐만은 안 해도 정자를 기증받아가 어떻게 했더라도 이런 기술이 요즘 사회에 나와가 있는 겁니다. 인류 사회에 나와가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하느님이 그걸 내준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잣대를 잘못돼 갖고 무슨 뭐 종교인들이 뭐 이렇게 갖고 우리는 뭐 좋은 음성이 어떻고 뭐 좋은 영어는 다 써놨던데 그런 것이 너희들의 시기다 이 말이죠. 시기고 지금 이 세상에 기술을 꺼내주는 것은 요렇게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이걸 너희들 상식으로 막으려고 든다면 하나 막으면 둘 나오고 둘 막으면 4명 나옵니다. 4명 막으면 8명 나와요.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으로 이게 풀어납니다. 그때는 뭐라고 하느냐? 못 막겠잖아요. 그러니까 개방해주자 법을 만들어요. 이 등신들하게 세상 변화에 따라갈 줄 알아야 되고 이걸 단죄하고 처단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럼 그는 과학의 기술을 만들어 놓지를 말았었던지 안 만들어지면 그런 일은 안 나죠. 하느님이 허락을 해줘갖고 그 기술이 만들어지고 배양되게 해줬을 때는 이것도 너희들이 실험을 해봐라 야야. 그러면 내가 거기다 생명의 혼을 불어이어줄지 안 불어이어줄지. 요거에 만일에 하느님이 우리한테 그러한 조건을 주지 않았다면 너는 그렇게 해갖고 태어난 게 자연에서 준 법이 아니라면 태어나자마자 기형하여. 왜? 영혼이 안 들어와. 요거를 생각을 해요. 인간은 왜 인간이냐? 천지 기운과 원소가 이게 융합돼서 인간이에요.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애를 네가 놀랍고 과학적으로 만들어서도 애가 나올 때 영혼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늘이 아직까지 그 법을 만들어서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형아로 키우면 이건 동물 비슷하게 키우는 거죠. 전마가 혼이 빠진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죠. 혼 빠진 놈. 이런 거. 이렇게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잉태를 했다라는 것은 완성했을 때 인간이 돼요. 동물만 가지고는 인간이 안 되고 여기에 신이라는 원소가 들어와야 영혼이 들어와야 인간 완성이에요. 이걸 자연에서 안 해주면 너희들이 지금 허락을 안 한 기술을 쓴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실패를 많이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허락을 해줘서야지 그렇게 해갖고 잉태하고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고 과학과 기술을 그만큼 이루어준 것도 신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지금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런 환경을 우리는 맞이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아니다 맞다 하기 전에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연구를 해가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아직 모른다 우리가. 그러니까 모를 때는 많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많이 안 나와요. 우리가 알 때가 되면 이런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알았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하늘에다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는 누군가가 하늘의 이 법칙을 따지고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내가 변호할 수 있어야 되는. 하늘의 그 변호가 먹히면 그 일은 없어집니다. 모든 것은 세상에 지금 주관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는 우리 인간이 주체가 돼가지고 앞으로 인본 시대를 운용해 나가는 요 시대를 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에 이루어진 것을 잘 활용을 해갖고 이 세상을 얼마나 지혜롭게 이끌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지 누구든지 배가 아프게끔 해가 저 사람의 혈통을 받아갖고 나는 저 사람의 혈통만을 받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저 사람의 혈통 지정을 하지 않고 어떤 애기라도 내가 생산을 해서 내가 키우면서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 이것도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시든 따지지 마라. 이 땅에 와서 성공을 하는 것은 하늘이 너희들한테 허락을 한 거니까 이걸 받아들여서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자연이 허락 안 한 거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연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이것을 옳니 그르니 하면서 우리가 거기다 잣대를 댄다면 내가 벌 받습니다. 우리 정법을 공부하는 우리 정법 가족들은 이런 데 휘말려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도 휘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해 좀 갑니까?